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조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별지 소동. 별지가 우리말로 별똥별을 말하는 건데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죠? 네, 맞습니다. 북한의 한 선전 매체가 8분 분량의 라디오 콩트를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지 소동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짝 들어보실까요? 아고 어디 손촌아야? 기자에게서 인터뷰 요청 전화가 온 걸 거절했어요. 보나마나 뻔해요. 당신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느냐, 삼지대에 나서겠느냐 알자는 거겠죠. 모두가 어느 정치 세력에게 당신이 가붙을지 알고 싶어 몸살이군요. 몸살은 바로 내가 앓는단 말이요. 윤 전 총장은 집에서 종일 뉴스만 보는 또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는 설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그린 건데 네.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이 별지 소동은요, 부부가 언론 또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건희 씨가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 타령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나야 어쨌든 촌행으로 별의 순간을 붙잡았는데 이걸 놓칠 수 없지 않소. 아이고, 여론도 좋지 않은데 별의 순간 타령은 그만하라요.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덜덩이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정당에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반짝했다가 사라진다고? 아니 그럼 내가 별지란 말이야? 그렇죠. 별지의 순간 됐어요. 그 애매몽롱한 별얘긴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일단 집에 들어오면 나만 생각하라니까요. 또 이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 중에서 언론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게 부인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이 내용까지도 소재로 삼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 그래 누구에게 충성한다고요? 백성들한테? 무슨 말라빠진 백성이야. 바로 당신 안 됐지. 네, 그래서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열성껏 덮어버렸잖아. 장모님의 사기 범죄도 말이야. 이렇게 현안에 대한 구성 등을 보면 북한이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라디오로 저렇게 방송할 정도면 사실 윤 전 총장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전후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시청자가. 네네.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진짜 남쪽 정치권 일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네. 사실 윤 전 총장이 보수 진영의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을 때 네. 사실 북한은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어요. 그런데 꽁투로 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윤 전 총장을 두고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돈벌이 도구로 전락한 가련한 신세다. 이 머지않아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친 비난을 내놨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꽁트까지 등장하면서 김정은 체제에서 이 북한 언론이 꽤 많이 과감해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본인을 프레지던트라고 표현하고 또 영부인격이죠. 리설주를 공개하는 데 나아가서 뉴스 형식도 다양화하면서 이 정상국가로 보여지고 싶고 또 인정받으려는 그런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언론 보도 방식이나 보도 형식이나 활용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 선전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 형식은 변화하는데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뿐이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1,753억 짝퉁. 무슨 짝퉁이 이렇게 비쌉니까? 바로 짝퉁 타이타닉호입니다. 아, 이 영화로도 제작된 타이타닉은 세계 최대 규모 초호화 여객선이잖아요. 네네. 지난 1912년 4월 10일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죠. 네. 근데 중국 쓰촨성에서 이 타이타닉호를 그대로 복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규모가 상당하죠. 와, 진짜 그러네요. 이 강철 2만 3천 톤이 사용이 됐고 이 노동자도 100명 이상이 동원돼서 한창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 철근 우리도 많이 모자란데. 어쨌든 원형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되는 겁니까? 선실 내부 뭐 다이닝룸 이런 걸 포함해서요. 문 손잡이 하나까지도 이 타이타닉 원형을 그대로 본떴다고 해요. 네. 또 실제로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증기 엔진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요. 5성급 크루즈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하루 숙박비가 지금 우리 돈으로 약 35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짝퉁의 뭐 대명사라고 해도 그래도 타이타닉까지 만드는 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내년이요. 타이타닉호 침몰 110주년이 되는 해라서 아무래도 세계적인 관심이 좀 쏠리게 되겠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최근에 타이타닉 침몰 당시에 살아남은 이 중국인 여행자 6명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는데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시기에 이런 상품이 등장한 거지만 사실 이 정도 타이타닉 뭐 짝퉁이 아니라 더 성공할 만한 새로운 상품을 투자할 만한 그런 큰 돈이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예, 비극적인 사고가 관광 상품으로서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조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